삼일수님 시국 특강 13회입니다. 오늘 제목은 연금개혁이라고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개혁 과제가 의료, 연금, 노동, 교육입니다. 2년 반 세월이 흘렀는데 의료는 이미 엉망이 됐고 이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은 옷이 오늘 특별하죠. 가자. 이게 우리 생태마을 다볼사이버 성당 유니폼입니다. 아마 우리 한 50만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있는데 가자, 행복하자, 감사하자, 사랑하자. 좀 미래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유니폼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항상 우리가 새로운 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좀 뒤로 가고 있는데 저는 좀 앞으로 가자, 미래를 향해서 가자, 그런 의미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니폼을 입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2월 25일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마지막 변론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피청구인, 이게 참 윤석열 씨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가 피청구인이에요. 이 죄인이란 얘기죠. 피청구인 쪽에서 마지막 변론을 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70페이지가 넘는 장문의 최종 변론 중에 딱 한 번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 추운 밤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손님이 더 이상 들지 않는 상점을 접어야 하는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말입니다. 치솟는 환율 때문에 수출에 손해를 보고 미국 박사 유학기를 접어야 하는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말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돼요. 임금은, 대통령은, 지도자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읽어 내려간 77쪽 분량의 최후 진술서에서 간첩이 25번 나왔어요. 북한이 15번 나왔어요. 안보가 14번 나왔어요. 선관위가 5번 나왔어요. 여기 미래가 어디 있어요? 미래가. 간첩, 북한, 안보, 선관위.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은 2번 나왔고 송구와 미안은 각각 1번 언급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국가 수장과 5,200만 국민의 미래를 함께 꾸려나간다면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금 암울하고요. 부처님은 서민의,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하여 왕궁을 뛰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제했죠.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 세상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고 목수의 일을 자처하셨고 인류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지도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은 낮은 자리에 앉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판단하고 벌 주고 감옥에 가두는 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공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가장 어리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국이 간첩, 북한 탓이라고 밑도 끝도 근거도 없이 최후 변론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간첩을, 지령을 낸 사람을 단 한 명도 잡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최후 변론을 이렇게 많이 언급한다라는 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4대 개혁인 의료는 살펴보았고 어찌 보면 더 긴박한 연금 개혁 2번째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고
물론 노인들, 기초 어려운 분들, 기초 노령연금과 생활이 어렵고 장애우들에게 내어주는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금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공적연금 월평균 급여액을 비교해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죠. 온 국민이 거의 다 들어있죠.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은 253만 원을 받고 있고 사학연금, 선생님들은 293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은 27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군인들은 퇴직해서 정년 퇴직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물론 젊었을 때는 아주 박봉으로 어렵게 살았지만 성실히 20년, 30년, 40년 근무한 우리 공적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들한테는 은퇴 후에 조금 안정적인 어떤 연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직으로 퇴직을 하면 5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노인의 70%는 40만 원 정도 하는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을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70%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70만 원 정도 받고 그 외에 또 우리 평창이라든지 도심 지역도 노인들을 위한 한 7만 원, 10만 원 또 아이들 학교 통학에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15만 원, 20만 원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꾸려서 한 달 부부 생활비가 100만 원 미만인 노인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저라는 통계와 맞물립니다. 국민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속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제가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이거 정말로 많이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고, 이 주택연금 은행 처음 그 은행장님께서 이걸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신부님이 방송에 강의하고 난 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신부님이 영모기지론 우리 은행을 아주 살린 장본인이라고 저한테 감사 인사를 직접 평창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65세 이상 받는 기초연금, 연금 저축 상품, 연금 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연금을 들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연금 제도가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식들 교육비, 학원비 때문입니다. 자식 교육은 마치 주식 투자 같은 원리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인 주식 투자 성공 확률은 5%입니다. 95%가 실패합니다. 자식을 아무리 잘 교육했다 하더라도 출세시킬 확률, 자식 정말로 좋은 자리, 돈 많이 벌게 할 수 있는 확률은 5%라고 그럽니다. 이런 출세한 5%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또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들한테 마지막 30년, 40년은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노인 강의 때 참 많은 자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650만, 700만 정도 되는 노인들한테 아예 찾아가지 않는 비율이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아예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슬픈 현실이죠. 지금 자식들 정규 학교 보내는 것 말고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쏟아 놓는 돈이 최소 1억 2천에서 3억이 넘습니다. 이 정규 학교를 보내는 것 말고 학원비만 아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식한테 모질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 보낸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몸으로 살 놈이 있고 머리로 살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살 수 있는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95%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머리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몸으로 사는 아이들 많습니다. 청국장, 또 된장, 간장, 고추장, 또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직원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월급 진짜 많이 받습니다. 보통 평균 초임이 연봉이 한 4,500 됩니다. 거기다 우리 국민연금 대주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비 대죠.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연봉이 5천만 원 됩니다. 초봉이 고등학교 졸업해도 5천만 원, 대학교 졸업해도 5천만 원, 대학원 졸업해도 5천만 원, 유학 가도 5천만 원, 그 다음 명문대 나와도 5천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생태마을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리고 우리는 남녀 차이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똑같이 월급 줍니다. 우리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강의 듣는 분들, 자녀들, 건강한 자녀들, 건강해야 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육체로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성당 열심히 다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고 성실하면 다 먹고 삽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고민하는 법이지만 제 생각은 이 연금 문제는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 윤석열 정부는 42%, 43% 주자. 이재명 야당은 44% 주자. 1% 갖고 지금 서로 밀고 당기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수명, 부모, 자식지간 가족관계 조명, 삐뚤어진 교육제도, 인구 절벽에 따른 각종 사회, 경제, 국가 존립의 문제같이 수많은 사회적 논의, 전문가의 논의가 필요한 엄청난 대난제가 연금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참 슬프고 답답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북한 지령, 빨갱이, 공산주의, 중국 흡수를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지금 시급한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국민 전체가 엉뚱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연금이 고갈되고 하루에 800억씩 적자를 볼 것이라는 통계만 보고 벌벌 떨 일이 아니라 앞으로 정확하게는 2041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대한민국 경제가 훨훨 날개를 달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다면 노령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노동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교육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지금 빨갱이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연금 문제에 제가 제안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노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또 하나는 바로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우리가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정책은 인구 증가 아니면 인구 숫자 유지입니다. 5,200만에서 4천만으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재정을 인구 증가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입시 지옥을 해결해야 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는데 자꾸 언급하는 문제이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은 미래를 위한 최악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조언할 전문가가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옆에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매일 문제를 일으키고 구판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씨입니까? 용산 대통령실 옆에 사주팔자 봐주는 4급 공무원입니까? 매일 술판을 벌이고 있는 사령관들입니까? 아니면 계엄령 때
목숨을 내놓고 반대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 중요한 문서를 쪽지라며 대통령이 준 쪽지라며 뒷주머니에 꽂아 넣는 국무위원들입니까? 지금 대통령 주변에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으니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 더욱 명료하게 드러나는 명태균 씨, 명씨가 같네요. 명료하게 드러나는 명태균 씨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은 정말 고구마 100개를 먹는 기분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중요한 장관 자리, 국회의원 공천 자리까지 일일이 관여하고 있고, 이거는 팩트라고 그러죠. 그냥 목소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목소리, 명태균 씨 목소리, 김건희 씨 목소리, 이게 그냥 목소리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정치판에서 배우고 경력을 쌓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 줄에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 국회의원, 장관, 장군, 국가 중요 요직 자리가 왔다 갔다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2024년 1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희소식입니다.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09% 증가한 0.75명으로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우리가 0.6명이었어요. 인구 증가가. 근데 0.75명으로 늘어났어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도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가운데 아기를 한 분 출산하면 축하금으로 50만 원씩 이제까지 6천만 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는 광고료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가운데 아기 하나를 낳으면 월 100만 원씩 3년을 지원을 해줍니다. 3,6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둘이 나오면 200만 원을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셋이 나오면 300만 원을 지원해 줄 겁니다. 벌써 우리 생태마을에 두 아기님이 태어나셔서 정말 기분 좋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파격적인 금액 1억씩 지원해주는 정말 애국자들도 있습니다. 벌써 저는 4년 전 평화방송 특집에 출연해서 아이 하나 나오면 100만 원, 둘 나오면 200만 원, 셋 나오면 300만 원, 넷 나오면 400만 원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 역시 다볼사이버 유튜브 수익금에서도 6천만 원을 지원해 줬고, 우리 지금 하나에 100만 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둘이 나오면 200만 원씩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넷을 낳으면 아파트 한 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 시골 아파트 텅텅 빈다고 난리 치는데, 이렇게 넷 낳은 아이들 가정에 아파트 주고 400만 원 지원해 주면 대한민국 아이들은 넘쳐나고 초, 중고등학교 문 닫는데 없어지고 문방구, 떡볶이 가게 생기가, 활기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저는 18살까지를 주장합니다. 400만 원 지원 나오는데 뭐하러 굳이 수도권, 서울에서 그래 머리가 터지게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까? 제가 이런 주장을 할 때 황당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더러 종북, 빨갱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유럽, 특별히 프랑스도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캐나다도 자녀가 넷이면 집을 한 채 그냥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애를 둘 이상 낳지 않으면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1% 깎아주고 1% 더 주고의 문제가 아닌, 이거는 평생 100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아기 많이 낳는 문제도 있지만 정년 연장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70살이 되어도 건강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천주교 사제들은 70세가 은퇴 나이입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60이니까 10년 더 하느님 일을 할 수 있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월급 덜 받아도 하루에 6시간 노동해도 일주일에 4일 노동해도 일자리에 기쁘게 나아갈 사람이 대한민국에 흘러 넘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 자동차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취직하는 비율도 많다고 그럽니다. 정년퇴직을 70세 연장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면 대한민국은 훨씬 건강하고 다이나믹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여기 하나 더 언급하면 그때는 65세라고 그랬는데 70세 은퇴하고 나면 다시 학교 가야 돼요. 다시 4년제 학교 다녀야 됩니다. 4년제 학교, 아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 또 대학까지 하면 16년 그렇게 배워갖고 70살까지 울고 먹었으면 더 이상 울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70살에서부터 100살, 30년을 더 살려면은 4년제 학교는 다녀야 돼요. 만약에 지역에 있는 4년제 학교를 오픈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한 해에 5,000명씩 없어지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학교도 문 닫고 다시 학교도 활성화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연금 개혁은 오도 가도 못하는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느닷없이 12.3 비상계엄령을 발표해서 모든 개혁이 정지 상태입니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합하면 국가는 거의 6개월 동안 정지, 얼음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6개월 동안 얼음입니다. 단 하루 1분 1초가 아쉬운 시간들입니다. 요것도 제가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고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고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론조사를, 연금에 대한 공론조사를 본인이 내놓고 걷어차고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금 개혁안을 폐기를 해버렸어요. 본인이 내놓고 본인이 폐기를 했습니다. 2024년 9월 복지부는 갑자기 독자적인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에서 어떠한 개혁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지금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론조사와는 무관한 9월에 독자적인 정부안을 발표를 해버려요. 500명을 이 연구단원을 모았는데 그들의 의견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정부 개혁안은 내는 돈을 인상하는 거예요. 9%에서 14%, 13%.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소득 대처율은 찔끔 인상합니다. 은퇴해갖고는 40에서 42%, 2%를 덜 받는 것이죠. 이러한 자동 조정자,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제가 하여튼 최대한 간단하게 합니다. 삭감이 되면 복리 효과로 나중에 총 받는 연금이 20% 정도가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젊은 사람도 못 받아들이고 연금 받는 사람도 못 받아들이고 해결책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하는 거예요. 퇴직 연장하고 아이들 학원 안 보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1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학원비가 27조입니다. 우리가 1년에 31조가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래요. 연금만 학원비만 들지 않고 그거를 연금으로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허공으로 사라진 연금 개혁, 허공으로 끝나는, 아직도 어제까지도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어요.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중 두 번째 핵심 의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지금 걷어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예측을 보면 국가 채무가 50년 뒤에 7,300조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경제 발전을 해서 국가 채무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미래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어두운 전망만 쏟아내는 전문가와 정부를 보면 또 동치미 없이 고구마 10개를 먹는 기분입니다.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 내지는 유지 정책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노동 인구가 많은 엘리트들이 옵니다. 이들을 정말 잘 교육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시켜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민족, 단일민족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공적연금,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가진 자에게 편안한 그러한 입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개혁 문제 때도 다음 시간에 언급하겠지만은 부자 감세는 열을 올렸지만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우리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지금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돌봄, 요양 서비스도 공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민간 복지에 더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복지 정책이. 그 결과 2024년 12월 3일 급기야 비상계엄, 이거 제가 왜 비상계엄 시국 특강을 말하느냐면 이거 자체로 우리나라가 20년, 30년, 40년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그 말에 정말로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엉망으로 만들어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경제는 위축이 되었고 국가 신용도는 추락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아무 일도 없이 끝났다고 탄핵 변론 내내 끝없는 최종 변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69분 동안 호수에 떠있는 달 걷어내는 야당만 욕하고 있으니 서민들의 애절함을 알기나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할 말이 많은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사실 윤석열은 의료 개혁에 발목이 잡혀 연금 개혁은 첫 발도 내딛지 못했고 노동 개혁은 꿈도 못 꾸었고 교육 개혁은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다음은 노동 개혁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속속들이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열과 저글링이라는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탄핵될 때까지 말로 글로 끝까지 정의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가치관,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정의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 객관적인 시국관에 대해서 앞으로도 굽힘 없이 꿋꿋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